여러분, 혹시 주역을 접해보신 적 있나요? 많은 사람이 주역을 단순한 점술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역은 세상의 변화를 읽고 흐름을 파악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주역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 발전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중국 신화 속 전설적인 황제 중 한 명인 보키가 있었습니다. 보키는 인류 문명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인물인데요. 어느 날 그는 강가를 거닐다가 물속에서 신비로운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북이의 등에 있는 독특한 문양을 본 순간 그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다. 그는 이 문양을 바탕으로 8궤를 만들었습니다. 8궤는 하늘, 땅, 물, 불 같은 자연의 기본 요소들을 상징하는 8개의 기호인데요. 이 8개의 기호를 조합하면 총 64개의 궤가 만들어지고 이 궤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의 기초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주나라라는 나라를 세운 문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문왕은 강력한 상왕조의 반기를 들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역을 연구하고 기존의 8궤를 발전시켜 64궤 체계를 정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정리한 궤들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상황을 담고 있는 철학적 상징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주역의 궤를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는 지침서였던 것이죠. 주역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꼽자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라 주역을 통해 변화의 원리를 배우고 이를 인간의 도리와 연결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역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주역을 연구하고 해설서를 남겼습니다. 이 해설서가 바로 시빅, 즉 주역을 해석하는 10개의 주석서입니다. 공자는 주역을 통해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역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고대 중국에서는 왕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역을 활용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할지, 외교를 해야 할지, 새로운 정책을 펼칠지. 이런 중대한 순간마다 왕들은 신하들과 함께 주역을 공부하며 세상의 흐름을 읽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왕들만 본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농사, 결혼, 집을 짓는 것 같은 생활 속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주역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인가, 기다릴 때인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가, 이처럼 주역은 삶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책이었습니다. 주역의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역은 단순한 점술책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잡는 철학적 도구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변화의 법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주역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역이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역사적 배경을 가진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어서 주역이 가진 더 흥미로운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미래를 예측하는 점술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주역은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주역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내일 비가 올까?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까?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게 맞을까? 하지만 주역이 주는 답은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닙니다. 주역은 미래를 정해진 운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이 가르쳐 주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주역은 어떻게 변화의 원리를 설명할까요? 주역의 기본은 바로 64괴입니다. 주역에서는 세상의 모든 변화를 64가지의 패턴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64괴는 두 개의 세 줄 기호, 즉 8괴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8괴는 무엇일까요? 8괴는 하늘, 땅, 바람, 물, 불, 산, 호수, 천둥 같은 자연의 기본 요소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은 강한 에너지, 빛, 남성성, 하늘을 의미하고, 음은 부드러운 에너지, 어둠, 여성성, 땅을 의미합니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며 변화합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죠. 즉, 주역의 핵심은 정적인 운명이 아니라 동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씨앗을 심었을 때 우리는 당장 열매가 열릴지 아닐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이 시기가 씨앗을 심기에 적절한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이 씨앗이 잘 자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역은 바로 이런 원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이 기다려야 할 때인지, 행동해야 할 때인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역이 주는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확실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알고 때를 맞추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주역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가면 더 나은 선택이 될지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주역을 단순한 미래 예측 도구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흐름을 잇는 지혜로운 도구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나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까?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주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주역은 너무 오래된 철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주역은 강력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주역이 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한지, 그리고 실제로 주역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성공을 거두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왕과 신하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역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도 본질적으로는 결정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주역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역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변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우리는 단순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인가, 기다릴 때인가?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 것인가? 주역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역을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위한 전략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역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역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 경영과 주역입니다. 시장 변화는 64궤처럼 다양한 패턴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새 제품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무리하게 새로운 전략을 펼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주역의 사고방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인가, 움직여야 할 때인가? 실제로 일본 경영자들이 주역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흐름을 읽고 변화의 타이밍을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 운영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주역 활용입니다. 주역은 관계의 흐름을 읽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주역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어떤 흐름에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역의 사고방식을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와 타이밍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성장과 주역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의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이렇지 하며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죠. 주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인정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 예를 들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배움의 시기다. 다음 변화의 기회를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주역은 자기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주역을 공부한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역이 단순한 옛 철학이라면 왜 세계적인 리더들이 주역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동양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 여행을 다녀온 뒤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연결된다. 이 말이 주역의 철학과 연결된다는 점 놀랍지 않나요? 잡스는 제품을 개발할 때 단순히 기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어 아이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죠.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투자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변화의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맞춰라. 그는 주식을 사고 팔 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가를 분석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변화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주역의 원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역이 단순한 옛날 점술책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의 책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기업 경영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자기 성장에서든 주역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왕과 신하들이 주역을 통해 나라를 다스렸다면 지금 우리는 주역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겠죠. 그럼 주역을 실제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진로, 직업, 인간관계, 사업, 투자.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확신이 서지 않고 감에 의존하자니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주역이 어떻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서 주역적 사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선택이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이나 완전히 틀린 선택은 없습니다.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변화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선택이 흐름과 맞는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이직을 고민할 때, 중요한 인간관계를 결정할 때, 단순히 이게 좋을까, 나쁠까가 아니라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역에서는 64궤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흐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금 어떤 흐름에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주역을 배우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변화의 흐름을 읽어라. 세상이 변할 때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당황하며 뒤처집니다. 주역을 이해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역을 활용하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주역적 사고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역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3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라.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흐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 안정적인가, 변화가 필요한가, 내가 처한 상황은 확장할 때인가, 멈춰야 할 때인가. 흐름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면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반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하면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즉, 주역은 우리에게 올바른 타이밍을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또한 음과 양의 균형을 유지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과 밤, 강함과 부드러움, 확장과 수축.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 반발이 생깁니다. 너무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즉, 주역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사고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밀어붙일 때인가, 한 걸음 물러설 때인가, 이 상황에서 부드러움이 필요한가, 단호함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에서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라. 주역의 가장 큰 교훈은 세상은 작은 변화가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작은 변화들이 모였을 때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건강한 습관을 만들 때, 인간관계를 개선할 때, 모두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작은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합니다. 큰 변화를 원한다면 작은 변화를 먼저 시작하라. 이것이 바로 주역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흐름을 읽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역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흐름을 읽고 균형을 유지하며 작은 변화부터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변화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역은 단순한 옛 철학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역적 사고를 통해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늘처럼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주역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명한 궤 하나를 소개합니다. 주역의 64궤 중 가장 강력한 궤, 건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궤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단련하고 강하게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단계 성장하고 싶을 때, 어떤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싶을 때, 건궤는 아주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궤의 의미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역의 궤는 2개의 3효, 즉 3개의 선이 2번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이 선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죠. 그런데 건궤는 6개의 선이 모두 양으로만 이루어진 궤입니다. 즉 완벽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궤입니다. 이 양의 성질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건궤는 하늘처럼 높이 솟아오르는 강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건은 강함을 뜻합니다. 건은 끊임없는 전진입니다. 건은 스스로를 단련하는 힘입니다. 즉 건궤의 핵심 메시지는 스스로 강해져라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고 도전하고 극복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건궤의 가르침을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스티브 잡스는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인물 중 한 명이죠. 그는 애플을 창업하고 세상을 바꾼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 입양되었고 대학을 중퇴해야 했고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면 좌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잡스는 건괴의 가르침처럼 스스로 강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후에도 넥스트와 픽사를 창업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애플로 돌아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 과정은 건괴가 말하는 강한 자만이 끝까지 간다는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건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는 좌절해도 다시 일어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빛을 발한다. 즉,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곧 성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건괴의 메시지를 기억해 보세요. 지금 하는 일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성장할 기회입니다. 스스로를 단련하고 끝까지 가보세요.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괴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건괴의 핵심 원칙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건괴는 정체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야에서 성장하고 싶다면 나는 오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둘째, 스스로를 단련하라. 쉽게 무너지지 마라. 건괴는 강인함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실패를 경험할 때, 남들이 비웃을 때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죠. 하지만 건괴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넘어서면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타이밍을 알고 끝까지 나아가라. 건괴는 강함과 함께 타이밍의 중요성도 알려줍니다. 하늘이 때를 만들어주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싶다면 지금 책을 펴세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첫걸음을 떼세요.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하늘은 행동하는 자를 돕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건괴는 우리에게 강하게 나아가라고 말해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빛을 볼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하라. 스스로를 단련한 자만이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건괴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하늘처럼 높이 강하게 나아가라. 이제 건괴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역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